한 달 용돈은 얼마 정도 쓰는 것 같아? 저는 이제 한 달 용돈을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사이. 안녕하십니까. 자, 혜원인 유학원 대학생입니다. 옆에 있는 학생은 그 홍콩 과기대 다니고 있는 본인 좀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콩 과기대에서 현재 2학번으로 재학 중이며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전공하고 있는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 매번 이렇게 칙칙한 캐릭터를 보시다가 오늘 만화 캐릭터 같은 애를 하나 모시고 왔습니다. 자, 보시면 어깨 이만합니다. 얼굴 요만하고. 아닙니다. 자, 오늘 그 수민 학생을 데리고 저도 웬만하면 이게 잘 이걸 생각은 미처 못했는데 그래도 그 우리 고객 이거 보시는 분들이 우리 고객분들은 진짜 일반인들은 좀 보시거든. 여기 계신 분들에서 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있는 그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은 고등학교는 어디서 나왔고 왜 홍콩 과기대로 지원하고 진학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 좀 답변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호주 소재 IB 디플로마 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사실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학을 간 시점부터 해외로 가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학비가 좀 비싼 영국이나 미국 대학보다는 상대적으로 학비가 저렴하면서 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기도 한 홍콩 대학들에 좀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한 대학들 중에 홍콩 과기대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과기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었고 졸업 후의 거취 또한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과기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치, 이제 뭐 수빈 학생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 유학을 할 때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 갔나 고등학교 때 갔나? 저는 고등학교 때 갔습니다. 고등학교 때 중학교 졸업하고 되게 늦게 선택한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비교적 다른 주위에 비해서는 조금 늦게 가는. 그렇다 부모님과 같이 간 건 아니고 혼자 혼자 가게 되는. 혼자 가면 가장 좀 곤란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곤란했던 부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 없이 좀 낯선 환경에서 좀 새로운 사람들과 적응을 해야 된다는 점이 가장 낯설게 있고 좀 힘들긴 했는데요. 그래도 친구들도 되게 좋았고 또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많이 소통하면서 좀 저를 낯선 환경에서 좀 적응시키려고 노력을. 영어 부분은 좀 적응하는 시간이 안 걸렸나? 영어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한국식 영어라고 해서 이제 리딩, 리스닝 정도에만 능한 정도였는데 이제 가니까 이제 말을 처음엔 저도 못해서 이제 영어를 하기까지는 그래도 한 6개월 정도는 걸린 것 같아요. 따라잡기까지는. 오케이, 그렇게 했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이제 우리가 홍콩 과기대에서 인지도는 항상 왜 우리가 느끼기에도 상당히 높은데 홍콩 현지에서의 인지도는 어느 정도인지가 참 궁금한 것 같아. 네, 일단 뭐 한국에서도 아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고 이제 홍콩 내에서는 과기대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홍콩 3대 대학 안에 속하기 때문에 뭐 홍콩 현지인들이나 뭐 기업 고용주들은 당연히 알고 있고요. 홍콩에 위치한 또 다양한 다국적 기업들 또한 이제 과기대 졸업생들을 또 되게 선호하는 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제 공대나 경영대에 좀 특화되어 있는 학교인 만큼 해당 계열 관련 전공들은 늘 홍콩에서 높은 순위를 유지할 정도로 인지도가 높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을 갖고 있는지 고려대학교 뭐 교수님께 여쭤봤을 때 과기대가 상당히 또 국제적으로도 위상을 갖고 있는 대학이고 이제 미국이나 뭐 그런 세계 탑 대학으로 진학할 때도 되게 유리한 대학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즘 하나 더 나가면 엔지니어링 학부가 학부로 선발을 하잖아. 그래서 2학년 올라갈 때는 어떤 기준으로 과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니? 일단은 1학년 때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제 필수로 들어야 하는 전공 수업 외에는 좀 비교적 자유롭게 수업을 이제 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1학년을 끝마쳤을 때 1학년 이제 2학기가 끝난 기준으로 이제 Best 24 Credit이라고 해서 가장 점수가 높게 나온 24학점만을 뽑아서 그 학점을 이제 산출을 하고요. 그걸로 이제 전공 지망을 제출을 해서 이제 그 학점으로 순위를 매겨서 이제 전공 쿼타가 채워질 때까지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그럼 컴퓨터 엔지니어링은 그 어느 정도 순위가 돼?
컴퓨터 엔지니어링은 보통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데이터 사이언스하고 이제 세 가지가 가장 보통 컴퓨터 엔지니어링까지 해서 가장 탑 3로 네, 알려져 있고요. 만화 캐릭터 맞습니다. 아닙니다. 어깨도 이만하고 이만한데 공부도 잘하고 야 참. 생각보다 그렇게 또 들어가기가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총 몇 학점을 듣는데 그중에 24학점을 선택하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이제 한 28학점에서 30학점 사이를 30학점 한 학기에 15학점 정도씩 듣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1학년 때 총 한 30학점 정도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24학점, 고등학교 성적이 안 들어가니까 네. 좀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커트라인에 맞춰 들어가는 아이라고 네. 하더라도 네. 1학년 때 어떻게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좋은 전공을 선택할 수 있고 네. 반대로 그 밑에 있는 전공들은 뭘까? 선호도가 좀 낮은. 사실 이 탑 3 전공을 제외하고는 사실 거의 다 선호도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비슷하게 정도. 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보통 이렇게 큰 이 세 전공이 가장 인기가 많은 것 그치, 같습니다. 그건 지금 어느 나라를 가든 어느 대학을 가든 비슷한 네. 현상인 것 같네. 네. 그럼 이제 세 번째가 지금 이 과기대를 다니면서 수업에는 좀 적응하는데 어렵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또 학교의 과제라든지 뭐 수업량이 많지 않았나 이런 게 궁금하거든. 사실 과기대 수업이나 과제 난이도도 되게 어려운 편으로 알려져 있고요. 좋은 학점을 받는 것 또한 굉장히 좀 어려운 편인데요. 특히나 이제 제가 속한 공대의 경우에는 평균 학점이 2점 후반대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4.0 만점에 2.3 4.3 만점이에요. 4.3에 네. 와, 그럼 진짜 짜게 주네. 네, 그래서 굉장히 짜게 주는 편이라서 저도 처음에는 이제 겁을 먹고 들어갔었는데요. 그래서 좀 첫 학기에는 학점을 좀 과하게 듣지 않으면서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했고 또한 이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저도 동시에 좀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공부를 해서 좀 적응할 수 있었던 그러면 이제 것 같습니다. 1학년 때는 거의 공통 과목을 배우잖아. 네. 그러면 한 클래스당 한 몇 명 정도 돼? 공통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흔히 이제 칼큘러스나 이제 미적분이라든지 이제 일반 물리학, 뭐 일반 화학 같은 경우가 있겠는데요. 그런 과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반에 한 거의 1학년이 다 듣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00명 정도? 한 강의실에? 아니요, 한 강의실은 아니고 이제 학생이 워낙 많으니까 그치. 이제 분반이 되어 있는 분반돼서? 형태로 보통 분반하면 몇 명 정도? 한 100명 정도 되는 100명, 것 같습니다. 100명 내외? 100명에서 150명. 네. 많네 그래도. 네, 그 반이 이제 5개에서 5개, 10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학교 수업 이외에 네. 다양한 활동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활동을 했고 주말이나 휴일엔 주로 어떤 네. 일을 하는지. 네, 뭐 학교 이제 수업 이외에도 이제 다양한 동아리들이 과기대에 동아리. 있는데요. 로컬 동아리부터 이제 한인회대에 또 소속되어 있는 한국인들로만 구성된 동아리들이 또 있어서 이제 본인이 관심이 있는 동아리에 또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외에도 뭐 인턴십이라든지 뭐 학부생이 참여 가능한 이제 유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연구 활동 등 좀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학생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주말이나 쉴 때 운동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주로 운동을 하거나 또 학교 동기들이랑 놀러 나가면서 좀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습니다. 과기대가 어떻게 보면 제일 그 절벽 위에 있잖아, 학교가. 네, 산 이제 또 바닷가 바로 앞에 있어서 공부랑 운동하기는 최적의 환경인 것 같습니다. 놀기엔 좀 힘들겠네. 네, 좀 이제 반강제로 좀 공부를 자연스럽게 하게. 그럼 만약에 주말에 나온다 그러면 버스 타고 나와서 지하철 타고 시내를 간다면 어디를 주로 가, 대학생들은? 주로 뭐 센트럴이나 이제 아무래도 홍콩 내 유명한 뭐 침사추이라든지 침사추이. 뭐 코스웨이 베이나 그쪽으로 많이 놀러 나가는 것 같고요. 가서 그냥 뭐 카페 가고 식당 가겠네. 네, 뭐 카페 가고 식당 가고 쇼핑하고 네, 보통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하나 좀 물어보면 이게 좀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네, 그 우리 홍콩 사태 이후에 네. 밖에서 바라보는 거는 좀 위험하다, 저렇게 생각할 수 있네 이런 분위기가 좀 있거든. 그렇죠. 네. 근데 현지에서 느낀 그런 홍콩 사태 이후에 지금 분위기는 어때? 근데 저는 오히려 제가 외국인 신분이기도 하고 이제 홍콩 사태가 좀 확실히 잦아들면서 이제 보안이라든지 아무래도 그런 게 훨씬 강화가 많이 돼서 오히려 그런 일들은 이제 일어나는 걸 거의
경험을 해보진 못했고요. 오히려 저는 좀 더 훨씬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는 그치, 것 같아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네. 그러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학비하고 기숙사를 이제 부모님이 딱 납부를 해주시는데 네. 그 외에 한 달 용돈은 얼마 정도 쓰는 것 같아? 저는 이제 한 달 용돈을 지금 이제 순수 생활비로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사이 이제 홍콩 달러로 한 6,000달러에서 6,500달러 정도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학기 중에는 돈을 그렇게 많이 사용할 일도 없고 또 학식도 비교적 되게 저렴한 편이라서 저는 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느끼고 그럼 있습니다. 기숙사비에는 식비는 포함되어 있지가 않네. 네, 기숙사에서는 식사를 제공을 해주진 않고요. 그리고 그냥 학식으로. 네, 학식이나 해 먹거나 이제 밖에서 사 먹거나. 네. 그럼 거의 한국 사람들이랑 밥을 좀 가끔 해 먹긴 하나? 네, 많이 해 먹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요리를 잘 못하는 편이라서 잘 안 하지만 이제 요리 잘하는 친구가 있거나 하면은 같이 이렇게 재료도 사서 여러 명이서 좀 해 먹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숙사 내에 그 요리를 좀 조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나? 네, 요리할 수 있는 공간은 이제 기숙사마다 이제 커먼 룸이라고 해서 그 안에 이제 거실 형태로 되어 있는 쉴 수 있는 공간이랑 이제 부엌, 주방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같이 요리를 할 수 야, 있습니다. 그 김치찌개 같은 건 냄새 많이 날 텐데. 네, 근데 해 먹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도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하고 잘 생활했네. 그리고 좀 그 다음 질문이 이제 한국인들이 이제 과기대나 이런 데 많이 진학을 하고 졸업을 많이 했을 거 아니야. 네, 이제 궁금한 게 부모님들 그럼 그분들이 잘 취업을 했는지 뭐 어디에 홍콩에 취업했는지 네. 또 한국에 들어왔는지 대학원을 갔는지 이게 되게 궁금해하시거든. 네네. 네, 일단 뭐 과기대가 이제 공대나 경영대 전공 쪽으로 되게 위상이 높은 만큼 이제 졸업하신 선배들은 대부분 다 좋은 곳에 취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대체적으로 졸업하신 선배들이 취업하신 기업으로는 뭐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뭐 모건 스탠리, 뭐 블룸버그, 뭐 다양한 또 그 외 은행이나 뭐 회계법인이 있고 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뭐 스타트업이나 또 대기업으로 취업하시는 경우도 종종 보았고요. 뭐 공대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나 한국 대학원을 진학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오케이. 어쨌든 공대 쪽이면 좀 진로를 좀 구체적으로 가게 되면 네. 대학원을 가시는 분들이 좀 꽤 많은가? 공대 쪽은 사실 반반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홍콩이 워낙 금융권 쪽 인더스트리가 강세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나 뭐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졸업하시면 이제 은행이나 금융권으로도 많이 가시기도 하고 또 이제 연구직 쪽을 희망하신다고 하면 대학원으로 가시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러면 아까 반반이라고 그랬는데 대학원 가는 친구라 한다면 네. 이제 인턴 그 랩실이라고 얘기를 하나? 네. 그래 연구실 네. 쪽으로 가야 되고 네. 그다음에 취업을 한다면 뭐 인턴이나 이런 기회를 좀 가져야 되는데 네. 그럼 네. 인턴십은 주로 어디서 하는 것 같아? 주로 이제 뭐 홍콩에서 하거나 한국에서 하거나 이제 두 개로 나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본인이 좀 더 관심이 있어 하는 이제 뭐 산업군이 있는 쪽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뭐 네, 금융권에서 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고 뭐 회계법인, 뭐 테크 기업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수빈이는 개인적으로 어디 가서 하고 싶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금융권에서 금융권? 인턴십을 경험해보고 싶은데 네, 금융권이나 테크 기업이라든지 요건 핀테크라고 많이 하대 보니까 네, 이런 분야도 공대생들이 하는 거잖아. 네, 그렇죠. 이제 퀀트라든지 아무래도 수학이나 통계학 지식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또 이쪽 그럼 이제 전공. 2학년 때서부터 이제 방학 때 되면 주로 많이 선택을 하겠네. 네, 주로 2학년 끝나고부터 2학년 많이 끝나고. 하는 편인 것 같고요. 1학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아무래도 전공 지식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1학년 때는 네, 인턴 구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제 수빈 학생이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네, 일단 저는 이제 내년 9월 중으로 이제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군대 가는구나. 네, 남은 1년 동안 일단 2학년 생활을 좀 의미 있게 보내고 싶고요. 좀 더 다양한 이제 경험 쌓고 새로운 사람들과 좀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또 홍콩 내 금융권 또는 이제 테크 기업에 취업을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또 그거를 이루기 위한 계획은 또 차근차근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아, 여담이지만 뭐 아직 여자친구는 없고. 네, 없습니다. 아,
참 이거 만화 캐릭터인데. 아닙니다. 요즘 순정 만화 보면 이렇게 나온다고 하던데. 아닙니다. 전혀 아. 아닙니다. 안진키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적 금액 이만합니다. 네, 아시고요. 참 잘 큰 것 같아요. 내가 수빈을 쭉 우리 선생님이랑 그 대학도 같이 진행을 했잖아. 네, 그쵸. 쭉 진행하면서 보면 참 차분하기도 하고 말귀도 잘 알아듣고 참 똑똑한 아이고 잘 될 거야. 내가 네. 볼 때는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 그럼 오늘 시간 내줘서 너무 고맙고 아닙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네. 또 같이 만나자. 네, 좋습니다. 인사하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